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오게 된 친구들과 보증금을 합쳐가지고 같이 집을 구해보자 해서 4명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족, 특이한 가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저는 경기도에서 여성 친구들과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 김주온입니다. 저처럼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오게 된 친구들과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룸에 살다 보니까 좀 거실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마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비슷해서 그러면 보증금을 합쳐가지고 같이 집을 구해보자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둘이서 이제 방 2개짜리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방 3개짜리 괜찮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1명 더 구하자.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제 동생은 서울에 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저랑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살게 돼서 지금 안정적인 구조로 4명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월세도 줄어들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같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시작했죠. 그게 2014년이었고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게 도래. 네네. 올해는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해에 제 그 친구가 그 애니멀 호더한테서 이제 방치된 각 태어난 강아지들을 구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인보하면서 입양처를 찾다가 이제 입양을 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옳지. 운명처럼 우리한테 또 도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름도 어떤 도래한 희망 이런 느낌으로 도래라고 했는데 좀 더 발랄한 느낌으로 도레미의 도래로 바꿨습니다. 왜 결혼하거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여겨질까? 실제로 같이 돌보고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은 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하면 모두 진짜 놀라지 않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각자의 부모님들도 결혼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보는 시선이 큰 것 같고.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가족의 의미가 저희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1인) 가구도 이미 엄청 늘어났고 또 저희처럼 비혼 여성들끼리 살아간다거나 이제 정려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 밖에서 아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동성 커플이 살아간다거나 이미 그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온전하고 일상적으로 이제 행복한 순간들도 많고 이런데 그게 누군가에게서는 소위 정상 가족을 이루지 못한 그런
비정상적인 가족, 좀 특이한 가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면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타인들이 함께 개인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가족 회의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때 한 달 동안 뭐 살림살이 어떻게 했는지, 가계부 공동 생활비는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리고 강아지 뭐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상의해야 될 내용 뭐가 있는지,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도 이제 1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만나서 30대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 초년생이 되고 또 계속 일을 해나가고 이런 시기마다의 이제 삶의 어려움, 또 상황의 변화, 그런 시간들을 거칠 때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은 어떤지, 뭐 힘든 일은 없었는지, 즐거운 일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저희 가족 생활에 어떤 그 지탱해주는 중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아플 때, 네,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고, 그럴 때 곁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계엄,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이럴 때처럼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친동생분이랑은 어쨌든 진짜 혈연으로 붙는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같이 살게 되면서 좀 뭔가 다른 느낌을 느꼈다고. 네. 제 친구들과 살고 있는 곳에 제 동생이 온 거잖아요. 제가 집에 없을 때 제 동생과 제 친구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친해지면서 또 저는 모르는 그들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동생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언니와 여동생 간의 관계가 항상 평등하진 않잖아요. 집에 있을 때 좀 권위적인 언니셨나 봐요. 네. K 장녀로서 그렇죠. 기강을 잡으려고 많이 했었죠. 근데는 저는 같이 사는 친구들이나 이제 서로 나이가 다른데 이제 이름 부르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한테는 그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건데, 언니라고 안 부르고 뭐 이름 부르면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권력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되었고, 가족이란 뭘까 더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형태랑 되게 다른 가족의 형태로 지내면서 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지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전에 밖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혹시나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에 이제 뭐 서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119 구급대원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한번 느꼈어요. 아, 이럴 때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의 그런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구나.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고 지금도 저희가 일종의 사회주택에 신청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공공주택은 저희가 한 가족으로서 신청을 하기도 또 입주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이사를 다니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가지고 싶은데 그럴 때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럴 때 대출제도라든지 혹은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생활 동반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거인에게도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법처럼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 외에도 내가 선택한 나의 보호자 혹은 내가 지정한 1인 그 사람에게 내 생명 혹은 뭐 재산 혹은 나에게 소중한 것과 관련한 어떤 권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같이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인정받고 그런 게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별과 혐오의 시선도 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로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그 민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협소한 가족의 의미는 아니고요.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내가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을 뭐 계속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살지 이런 고민을 할 때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상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래를 돌보기도 하지만 도래도 저를 돌봐주거든요. 그냥 사실 존재만으로도 돌봐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돌봄이 흐르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되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서툴지만 같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역량을 길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누구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관계를 가족으로 사회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